복덩입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좀 좋아 보이는데. 어허. 2020년 진짜 10월에 됐네요. 성준 씨와 유미 씨 커플이 동거를 하기 시작했을 요즘 때 이렇게 많이 겪은 하죠. 일입니다. 오, 요즘 얘기네. 이 두 사람은 열심히 모은 돈으로 투룸 전셋집을 얻었어요. 살림을 합친 후 신혼생활과 같은 달콤한 나날들이 펼쳐졌죠. 그렇겠죠. 그렇게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성준 씨가 평소처럼 잠을 자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바닥에 끌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몸이 그대로 굳어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각이 많네. 가위. 그러다 어느 순간 탁 하며 몸이 풀리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는데 유미 씨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뭐야, 앉았어? 자. 성준 씨는 뭔가 찝찝했지만 다시 잠을 청했죠. 어이, 또 섬뜩하네. 그리고 다음 날 밤 성준 씨는 또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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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자기야. 아주 작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유미인가? 발가락을 막 움직여서 겨우 깼는데 유미 씨가 또 옆에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 그리고 이상하게 성준 씨 베개 밑에 손을 놓고 있었어요. 뭐야? 뭐해? 무슨 일 있어? 유미 씨는 베개 밑에 있던 손을 확 빼더니 아이씨. 열받네. 그리고 얼른 다시 자. 이렇게 차갑게 말하곤 돌아 누워버리는 거예요. 성준 씨는 유미 씨를 부르려다가 멈칫했어요. 유미 씨한테 말을 걸기가 어려웠거든요. 나 같아도 무서울 것 같아. 왠지 무서운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준 씨는 더 이상 가위에 눌리지도 않았고 잘 됐네. 유미 씨와도 평소처럼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심할 때쯤 또 가위에 눌리게 됩니다. 아, 이거 뭐 있다. 이번엔 더 심했어요. 무언가 몸을 짓누르는 것 같이 숨까지 턱턱 막혔죠. 그때 유미 씨가 막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휴. 성준 씨는 유미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움직이라고 빌고 욕하고 악쓰고 오만 방법을 다 쓰고 난 후에 가위가 풀리면서 깰 수가 있었죠. 일어나서 바로 옆자리부터 확인했어요. 그런데 유미 씨가 곤히 자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격하게 싸우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뭐 악몽이야? 이상함을 느낀 성준 씨는
유미 씨를 깨워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 누구야? 뭐야? 잘못 들었나? 근데 정말 유미 씨를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몸이 무거워지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더니 눈을 떴을 땐 아침이었습니다. 성준 씨는 이날 퇴근하자마자 집에 들어왔어요. 유미 씨와 새벽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요. 해야지. 유미야. 유미야. 왜? 여기 있던 그거 어디 갔어? 뭐? 그 연주 누나가 준 화장대 어디 갔냐고. 안 예뻐서 버렸어. 이상하다. 유미 씨가 아니 갑자기 잘 쓰던 가구를 버리고는 딱 이렇게 말하고 마는 거예요. 잠깐 앉아봐. 너 요즘 도대체 왜 그래? 성준 씨의 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신 거였죠. 아니 한 번도 이렇게 갑자기 오신 적이 없는데 엄마 무슨 일이야? 가만 있어봐. 유미야, 유미야, 너 괜찮니?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네가 우리 성준이 살려준 거 맞지?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뭐야? 성준 씨는 이날 그동안 유미 씨에게 벌어졌던 충격적인 일들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야? 뭐가 있나 봐. 성준 씨가 처음 가위에 눌리고 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을 때 사실 유미 씨도 꿈속에서 똑같은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잘못 들은 게 아니군요. 네. 유미 씨 꿈속에선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무언가를 찾는데 미친 듯이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여자가 이리저리 움직일 때마다 옷이 질질 끌어오는 소리가 그 났어요. 소리구나. 그렇게 그 여자를 보고 있던 그때 잠에서 깼습니다. 놀란 마음에 바로 성준 씨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 성준 씨가 잠에서 깬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보고 있었구나. 힘이 유미가. 본 거네. 자, 그리고 다음 날 성준 씨가 또 가위에 눌려서 자기야. 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던 그날 유미 씨 역시 꿈에서 다시 그 여자와 마주했어요. 그 바닥을 기어다니던 여자가 성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서서히 침대 쪽으로 기어오는 거였어요. 여자는 이제 아예 성준 씨가 목표라는 듯이 침대 위에 성준 씨를 향해서 기어 올라왔어요. 성준 씨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유미 씨는 필사적으로 그 여자를 밀어내다가 잠에서 깼고 그래서 위에서 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점점 성준 씨한테 들러붙으려는 그 여자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욕하고 그랬구나. 네. 유미 씨는 반드시 성준 씨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하고 성준 씨 베개 밑에 하얀 천에 싼 소금을 넣어둔 거였어요. 소금.
여자는 그 후로도 유미 씨 꿈에 계속 나타났지만 마치 성준 씨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바닥만 미친 듯이 기어다녔죠. 아, 소금 때문에. 하지만 성준 씨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던 그날 유미 씨는 꿈에서 바닥을 기어다니는 그 여자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순식간에 침대로 기어 올라와 성준 씨 몸 위에 올라탔습니다. 이 여자의 눈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듯 희번덕거렸고 입 안에서는 검붉은 액체까지 흘리고 있었죠. 유미 씨는 앞뒤 재지 않고 여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시선을 성준 씨에게서 한시도 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워. 유미 씨는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여자를 더욱 세게 잡아당겼죠. 유미 씨는 온 힘을 다해서 그 여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침대 밑으로 끌어내렸어요. 대박이다. 그리고 단 하나. 절대 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여자가 흠칫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스멀스멀 진이 준 그 화장대 거울 속으로 들어갑니다. 버린 화장대? 거기 있던 애인가 봐. 아, 거기 있어. 유미 씨는 그때 알았습니다. 저 화장대에 붙은 거. 아. 여자가 사라진 후 다리에 힘이 풀려 풀썩 주저앉았는데 옆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느껴졌어요. 빨간 옷을 입고 투구까지 쓴 웬 옛날 장군이 서 있는 거예요. 뭐지? 그 장군을 본 순간 꿈이 끝났고 편안하게 잘 수 있었죠. 장군이야 뭐야? 모든 사실을 들은 성준 씨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가위에 눌릴 때 정말 자기야.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던 거. 그리고 유미 씨가 베개 밑을 만지는 걸 본 후 가위에 눌리지 않았던 거. 새벽에 들렸던 탕탕탕 싸우는 소리. 유미 씨와 어떤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는데 모든 게 완벽하게 들어맞았어요. 그러네.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맞아. 엄마가 뛰어왔잖아요. 엄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게 알고 보니 그날 어머니가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서 점집에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무당이 어머니를 보더니 대뜸 며느리 하나 잘 뒀네. 성격 장난 아니다. 어? 야무지네 아주 야물딱져. 재밌어 죽겠다면서 섬뜩할 정도로 웃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으니까 남자 때문에 간 객기 하나가 서방 찾는다고 아들한테 붙었었어. 그거 사람 잘못 골랐다가 크게 혼났네. 어머니는 그냥 하는 말인가 사기인가 싶어서 국 같은 거 안 해도 되냐고 떠봤더니 며느리가 이미 다 쫓아내고 다 갖다 버렸는데 뭔 굿이야. 그 집 장군신이 잘 보살펴주고 있으니까 그만 가봐. 그리곤 아예 내쫓아버리더래요. 놀란 어머니가 그 길로 성준 씨와 유미 씨에게 달려오신 거였죠. 성준 씨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유미 씨가 꿈속에서 봤던 빨간 갑옷을 입은 장군. 깨우지 마. 성준 씨에게 깨우지 말라고 소리쳤던 목소리. 아, 그 그건 목소리구나. 무당이 말했던 장군신인 것 같았어요. 오.
아마도 객귀를 쫓아내고 있는 유미 씨를 방해하지 말라는 거였겠죠. 신, 귀신, 미신을 믿지 않는 성준 씨는 아직도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다만 2일 이후 성준 씨는 유미 씨의 말을 더욱더 잘 듣게 됐고 성준 씨의 부모님은 유미 씨를 복덩이라고 부르면서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거기. 여기. 연애운. 연애운은 좋은 거 아니야? 사랑하는 사이에 이제 한쪽이 이제 사실 상처를 받으면 이제 그게 또 이제 한이 되니까.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송하윤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가 하윤 씨의 입장에서 실감나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연애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지만 저와 같은 이유로 헤어진 분들도 있을까요?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섬뜩하고 또 기이하게 끝나버린 저의 지난 연애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9년 시작됐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송하윤이라고 합니다. 김민규라고 합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언니의 소개로 한 남자를 소개받아 처음 만난 자리. 저는 그를 보자마자 됐다.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사람도 제가 딱 마음에 든다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길게 썸 탈 것도 없이 곧바로 1일에 돌입. 바로. 정말 떨어질 날 없이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아니 제가 문 두드리지 말라고 요청사항에다 적어놨잖아요, 예? 벨도 누르지 마시고 그냥 두고 가시면 제가 알아서 가져간다고요, 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만나면서 보니까 그에겐 좀 유별나다 싶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띵동 띵동 현관벨 소리랑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를 정말 극도로 싫어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배달 음식을 시킬 땐 벨 누르지 마세요 라고 요청사항에도 적어뒀고요. 뭐 그걸로도 부족한지 아예 집 인터폰 벨 소리를 꺼둔 채 살더라고요. 왜 그러지? 그래서 누가 벨을 누르면 벨 소리 대신에 화면에 번쩍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 누가 왔나 보다 라고 아는 정도였던 거예요. 소리에 민감하고. 그러던 어느 날 야근하는 남자친구를 기다리다가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눈을 떠보니까 번쩍하고 인터폰 화면이 켜지더라고요. 누가 누른 거지.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보이지? 뭐 소리만 꺼둔 거니까 화면은 그대로 보여야 됐거든요. 싸해지는 기분에 이제 조심스럽게 소파에서 일어나서 인터폰 화면 쪽으로 다가갔죠. 제가 인터폰을 확인하려는 그 순간 안 보이지? 그와 동시에 현관문 문고리가 심하게 흔들리는데 왜 그래? 누구세요? 누구신데요? 계속 눈만 흔들릴 뿐 대답도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잠시 후에
뭐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오빠. 응? 혹시 오늘 누가 오기로 했어? 아니? 왜? 누가 왔어? 아니 아까 혼자 있는데 저 문으로 누가 계속 들어오려고 했어. 그런데 네가 잘못 본 거겠지. 오빠가 되게 애매한 표정을 지으면서 꿈 꿨나 보다. 꿈.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모른 척한다. 불신이 싹 트는데. 살짝 속상하기도 하고 저도 생각할수록 소름 돋고 하니까 그냥 이야기는 그쯤에서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그날 밤에 남자친구랑 영화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남자친구가 약간 겁에 질린 듯한 표정으로 너 왜 그랬어? 정색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뭘?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저랑 제 주변을 막 살피더라고요. 아니 깜빡 졸다가 목이 갑자기 답답해서 깨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을 조르고 있더라고. 근데 그 감촉이 너무 생생해서 난 옆에 있는 네가 내 목을 조른 줄 알았지. 말도 안 돼. 너무도 생생해서 꿈이 아닌 줄 알았다는 오빠의 악몽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다음엔 5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찾아지는구나. 늘 어떤 여자가 오빠의 목을 조르거나 올가미 같은 거를 오빠 목에 걸어놓고는 잡아당기는 꿈을 꾼다고 하는 거예요. 일관된 악몽이네. 악몽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서였을까? 평소 같으면 그냥 넘길 일들에도 오빠는 쉽게 짜증을 내고 됐다. 덩달아 저한테도 가시돋친 말을 하고 좀 저희의 사이도 처음과는 달리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친한 동생 말이 언니 여기가 진짜 유명한 점집이래. 언니도 여기 연애운을 사이 안 기가 좋다며. 막히게 잘 보는 곳이 물어봐. 있는데 자기는 그런 곳을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래. 조금 무섭다고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땡기지. 감사합니다. 동생 상담이 끝나고 무속인이 절 보면서 피식 웃는 거예요. 언니야, 오빠 옆에 어떤 여자가 보이네? 네? 여자요? 이거 낚시야 이거. 아주 지독한 년한테 걸렸는데? 언니야, 오빠 그러다 숨 넘어가겠어. 목이 콱콱 졸려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는 오 맞췄네 진짜. 그날 밤 자다가 일어났는데 옆에서 자고 있어야 될 남자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빠. 남자친구가 거실 한가운데 서 있더라고요. 오빠. 또 악몽 꿨어? 나와 있어. 뭐야? 오빠, 왜 그래? 남자친구가 자기 목을 붙잡고 컥컥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제가 놀라서 급히 오빠에게 다가가려는데 오빠 어깨 너머로 뒤로 누군가 한 명 더 있는 게 보였어요. 어떤 여자가 오빠 목에 걸린 넥타이의 끝을 잡고 뒤에서
꽉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쪼르고 있었나 봐. 금방이라도 질식해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남자친구와 잡아당기고 있는 그 여자의 기괴한 모습을 보는데 깜깜한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에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순간 오빠 옆에 어떤 여자가 보이네? 아주 지독한 년한테 걸렸는데? 오빠 그러다 숨 넘어가겠어. 무속인의 말이 떠올랐어요. 전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던 무속인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었고 그간 사정에 대해 정신없이 풀어놓았습니다. SOS를 줬군요. 언니, 오빠 뭐 잃어버린 거 없대? 한번 물어봐봐. 분명히 잃어버린 게 있을 거야.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지만 일단 속는셈 치고 그날 바로 오빠에게 물어봤죠. 오빠, 오빠 혹시 뭐 잃어버린 거 없어? 잃어버린 거? 지갑이나 넥타이나 아무거나 잃어버린 거 진짜 없어? 넥타이? 뭐가 생각나는지 드레스룸으로 달려가더라고요. 뭐 있다. 어? 어디 갔지? 오빠 말이 자기가 입던 속옷 2장이랑 흰 반팔티, 넥타이 하나가 없어졌단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알았어? 저는 뭔가 일이 있긴 있구나 싶어서 바로 다시 예약을 잡고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언니야, 구태본 적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은 어떤 여자가 오빠야 속옷이랑 넥타이를 가져가서 재회굿을 드린 것 같다 이 말이야. 재회굿 다시 만나는. 너 넥타이 맨 남자들 이렇게 하면은 딸려오는 거 알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죠? 그러니까 그거 한 거라고. 굿이랑 치성이라는 걸 할 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속옷이나 그런 거를 제사 같은 걸 지내고 뭐 찢나 아니면 뭐 불태우나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다시 자기한테 돌아올 확률이 높다고 하는 거죠. 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오빠 같은 경우엔 속옷이나 넥타이를 가져다가 이름을 적어놓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나 싶다는 겁니다. 오, 무서워. 저는 믿기도 그렇다고 좀 안 믿기도 힘든 무속인의 말을 일단 들은 그대로 오빠한테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오빠가 뭐가 생각이 났는지 잠깐만.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래, 뭐가 있나 보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바로 여보세요? 오빠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오빠가 전화를 하니까 여보세요? 되게 이쁜 목소리로 오빠한테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빠가 진짜 딱 한마디 했거든요. 가져간 거 내놔라. 보통 모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왜 생사람 잡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로 끊는 거예요, 전화를. 오, 범인이야. 예전부터 뭐가 있었구나. 전화 딱 끊고 나서 진짜 둘이서 한 1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알고 보니까 저와 사귀는 중간에도 계속 전 애인에게서 연락이 왔고 집에도 몇 번이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초인종. 그래. 아마 제가 혼자 있을 때 심하게 문을 두드린 사람도 그 여자였을 거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남자친구가 집안에 있는데도 비밀번호를 풀려고 계속 시도하다가 현관문이 잠기고
주변에서는 시끄럽다고 민원까지 몇 번 들어왔을 정도였대요. 거의 스토킹이네 이거. 스토커네, 스토커.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동안 혼자 얼마나 괴로웠을까. 남자친구를 생각하니까 그 여자가 괘씸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남자친구가 편안해질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무속인을 찾아갔더니 한 가지 묘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방법 적혀 있어. 따라하면 돼. 근데 언니야, 이 기도가 끝나면 그 여자도 떨어지겠지만 언니야도 오빠랑 끝날 거야. 오 뭐야 이거? 그래도 할래? 저는 헤어질 결심까지 하고 남자친구를 위해 무속인이 알려준 대로 절에 가서 초를 올리고 22일간 매일 108배를 했습니다. 22일간? 거의 한 달 동안.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남자친구는 악몽 한 번 안 꾸고 잠을 잘 잤고 아, 처방이 됐어, 그게. 그리고 얼마 후에는 저는 남자친구가 사업한다고 해외로 떠난 사이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됐어요. 그럼 뭐 이건 뭐 그렇게까지 뭐. 비록 지금은 헤어진 사이지만 궁금해요. 그 여자의 재회치성은 이제 끝이 난 걸까요? 부디 오빠가 소름 끼치는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났길 바랍니다. 제목은 산의 연애. 아 누군가 또 이제 배신했군요. 초 치지 마세요. 바로 수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요. K 직장인 유지수 씨가 인천의 한 회사에 다니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3년 전 저는 긴 취준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의 기쁨은 잠시뿐이었죠. 맞아.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죄송합니다. 맞아요. 였습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뭐. 그래도 회사 가는 건 늘 설레었습니다. 사실 제 사수 정 과장님과 비밀 연애 중이었거든요. 그래 정신이 있었는지 몰라. 과장님은 일도 잘하는데 성격까지 갑벽. 모든 걸 갖춘 완벽한 선배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늘 다정하게 단 한 번도 화내지 않으셨죠. 과장님은 제가 반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요. 결국 저희 둘은 동료들 몰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고백받은 다음 날 저녁. 로맨틱한 데이트는 무슨 평소와 다름없이 야근을 해야 했죠. 아이고. 오늘따라 선배들은 모두 일찍 퇴근을 하고 사무실엔 저뿐이었습니다. 오빠, 잘 들어갔어? 많이 힘들지. 내가 데리러 갈까? 아니에요. 아직 한참 남았어. 내일까지 부장님한테 드릴 보고서 작성해야 돼서. 내가 일 끝내고 가면서 전화할게. 10분이라도 빨리 끝내려 일에 한참을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프린터로 가봤더니 한 장, 두 장, 종이가 출력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가 나오는 거야? 프린터에서 나온 건 온통 이거 뭐야? 저와 제 남자친구
정 과장님의 사진들이었거든요. 아, 갑자기 이거 왜 그래? 제가 과장님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 같이 퇴근하는 모습, 심지어 저희만 아는 공간에서 몰래 손잡고 있던 모습까지 사진 수십 장이 인쇄되고 있었습니다. 파파라치 컷인데. 오. 누가 날 지켜보고 있는 걸까? 오싹해지던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있는데 자기야 뭐해? 오빠, 여기 어떻게 왔어? 다행인데 이거 뭐야? 보고 싶어서 왔지. 무슨 일 있었어? 오빠, 이거 봐봐. 방금 프린트에서 나왔어. 그런데 사진을 본 과장님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어요. 응? 오빠, 이거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사실 입사 때부터 날 스토킹하는 여자가 있어. 미안해. 아니, 미리 말할까도 했는데 너가 괜히 걱정할까 봐. 진짜 경찰에 신고하든지 해야지. 너한테까지. 어머, 그 여자 찍은 거야? 그럼 메시지 뭐야? 누군가가 절 지켜본다는 생각에 무섭기도 했지만 너무 사랑해서인지 두려운 마음보단 그동안 시달렸을 과장님이 더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과장님이 절 과하게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대리님. 저번에 회식 몇 시에 끝났어요? 12시쯤인가. 엄청 맞았어. 아니, 진짜. 잠깐만요. 김대리랑 있지. 당장 사무실로 와. 다른 직원들을 믿지 말라고. 동료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귀신같이 알고선 메시지가 왔죠. 대리님, 저 급한 일 생겨서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과장님이 제 스토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이러면 이상하지. 지난밤 스토커가 야근할 때 보낸 사진 때문인지 과장님의 집착은 점점 과해졌고 급기야 제 회사 생활마저 난처하게 만든 일이 생겼어요. 질씨, 아까 낮에 얘기했던 보고서 초안 있잖아. 그거 오늘 밤까지 좀 받을 수 있나? 네, 부장님. 고마워요. 부장님, 시간 좀 보세요. 5시 50분이라고요. 시간에 업무 지시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렇지. 질씨, 퇴근. 이런 황당한 일이 그것도 사무실 한가운데서 일어났으니 당연히 저는 너무 곤란해졌죠. 이쯤 되니 제 입장은 조금 더 헤아려주지 않는 과장님에게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 스토커란 여자 나타나지도 않잖아.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게 해줘. 나 잘하고 싶단 말이야. 내가 일부러 그래? 다 스토커 때문에 자기 지켜주려고 그러지. 자기야, 그냥 이참에 회사 그만두는 게 어때? 낯설은 집이라네. 어떻게 들어온 회사인데 고작 남자친구의 스토커 때문에 관둬야 하다니요. 저희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고요. 헤어져야 하나 마나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과장님은 급히 지방 공장에 출장을 갔어요. 드디어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야근을 할 수 있게 됐죠. 사무실에 어느새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밀려있던 일들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벌써
자정이 다 되었더라고요. 이 시간에 무슨 전화야? 밤 12시에 온 전화라니. 뭔가 좀 깨림직하잖아요. 머뭇대고 있는 사이 전화는 금방 뚝 끊겼습니다. 이번엔 제 자리에 있는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원 유치...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혹시 과장님이 말한 그 스토커인가? 그럴 수 있겠다. 더 이상 사무실에 있기는 좀 오싹해서 퇴근하기로 했죠. 그런데 내려간다. 1층 문이 닫힌다. 문이 열린다. 엘리베이터 문이 뭐에 걸린 것처럼 자꾸만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이제 점검 중이었어요. 어떡하지, 여기 어떻게 내려가지? 어째 내려가야 집에 갈 수 있으니 계단으로 이제 갔죠. 계단으로 갔는데 그냥 암흑인 거예요. 센스 등이 고장난 건지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최악이다. 핸드폰 라이트를 켜고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비상계단에 제 발소리만 가득했죠. 12층, 11층 한 층씩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구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야? 와, 뭐야 이거? 제가 계단 하나를 내려가면 그러고 보니까 조금 이상했어요. 비상문이 유독 무거워서 여닫을 때 소리가 엄청 크게 난단 말이죠. 그쵸. 근데 제가 문 여닫는 소리를 들었어야 됐는데 전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거든요. 왜 괜히 뒤에 누군가가 바짝 따라오면 무섭잖아요. 제가 먼저 빠르게 내려가는데 등 뒤에 발소리가 같이 빨라지는 거예요. 뭐야? 오빠 스토커인가? 천천히 핸드폰 불빛으로 계단 위를 비춰보는데 야, 이거. 와 진짜 저 여자구나. 여자가 분명 절 해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눈앞에 한 발, 두 발 계단을 올라오는
빨간 구두가 보였습니다. 올라오고 있어? 구두를 신고 있는 건 여자의 발이 아니라 손이었습니다. 피로 물든 것 같은 구두를 양손에 신고 네 발로 계단을 기어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죠. 다시 눈을 떠보니 여전히 비상계단. 기절했구나. 경비 아저씨가 절 흔들어 깨우고 계시더라고요. 꿈도 아니야. 그리고 다음 날 부장님께 그동안의 일을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응? 그리고 왜? 부장님한테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부장님께서 내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차라리 뭐 얘기를 해가지고 너가 좀 더 조심하게 했어야 되나 좀 후회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2년 전 정 과장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래요. 정 과장은 같은 부서 직원이었던 김보라 주임과 비밀 연애 중이었다고 합니다. 보라 씨? 왜? 걔랑 추천돼서 왜? 보라 씨 잘못 아니야. 저요. 진짜 어디 가서 이렇게 도움 안 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요. 이만큼은 것도 보라 씨가 다 한 거지. 보라 씨 잘못 아니야. 정 과장이 계단에 앉아 울고 있는 김 주임을 달래주다가 인연이 시작됐다고 해요. 정 과장의 생일날 보라 씨는 깜짝 파티를 준비했답니다. 새로 산 빨간 원피스에 정 과장이 사준 하얀색 구두를 신고 선물과 케이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상견례는 하고 날짜를 잡아야지. 식장 예약 먼저 하자. 회사 사람들이 엄청 놀라겠지? 저번에 김 대리가 우리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더라. 언제까지 숨겨야 돼? 이제 얘기해도 되지 않아? 여자는 김 주임과 입사 동기인 최민지 주임이었다는데요. 정 과장이 보라 씨 몰래 민지 씨와 결혼까지 약속한 연인 사이였던 겁니다. 말이 엄치 아니네. 그날 밤 야근하던 정 과장은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비상계단으로 뭐지? 정 과장이 비상계단에서 본 것은 보라 씨의 주검이었습니다. 목숨 끊었구나. 아유. 이미 그 뱃속에 뭐 아기까지 가지고 이런 바람핀 얘기를 들으니까 여자분이 이제 자살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먼저 볼 수 있게 문자를 그 예약 문자로 발송을 해놓고 그렇게까지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 정 과장과 바로 헤어졌고요. 회사도 옮겼습니다. 잘했네. 끔찍했던 비상계단에서의 밤이 제게 다가올 더 큰 불행을 미리 막아줬던 건 아닐까요? 저의 이야기는 베넷 저고리입니다. 제목부터 뭔가 좀 무섭다, 벌써. 자, 이번 사연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살고 계신 박예진 씨와 예진 씨의 직장 동료 미정 씨가 겪은 일입니다. 올해 31, 제겐 미래를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다정하고 성실하고 저만 바라봐주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사람 잘 만났네. 좋다 좋다.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일이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그거 좀 싫어. 아쉽지만 참아야지. 뭐. 특히 요즘은 일주일에 1시간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종종 남자친구 집에 가서 기다리곤 했죠. 그러던 어느 밤 12시쯤 됐을까. 너무 피곤해서 전 먼저 잠들었는데 현관 밖이 소란스럽더라고요. 잠옷바람에 나가보긴 좀 귀찮고 인터폰 모니터를 켜서 현관 밖을 확인을 했어요. 화면에는 텅 빈 복도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죠. 그때 휑한 눈에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어머. 너무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모니터 화면을 껐죠. 그런데 이번엔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뭐 용건이 있네. 그리고 혹시 우리 아기 여기 있어요? 우리 아기 여기 있어요? 아기를? 섬뜩하다. 아니 자기 아이를 왜 제 남자친구 집에 와서 찾나 싶었죠. 뭐야? 참 이상한 여자다 생각하며 돌아서는데 여자가 거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아기 어딨지? 우리 아기 어딨지? 누구세요? 그런데 여자의 행색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양쪽 다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기 여기 있지! 미정아. 미정아. 괜찮아?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려? 오빠 왔어. 정신을 차려보니 남자친구가 저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꿈을 꿨네. 다행히 꿈이었던 거죠. 어떤 여자가 아기를 찾는 거야, 우리 집에서. 혹시 자기 나 몰래 아기 숨겨놓은 거 아니야? 너 요즘 왜 이래? 재밌어? 그게 농담으로 할 얘기야? 갑자기 너무 심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장난친 거야. 얼른 사과했지만 남자친구의 화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죠. 다음 날 남자친구는 제 연락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심하다. 좀 과한데. 찔렸나? 그렇게 하루 종일 남자친구를 기다리다가 집 밖에 나왔죠. 세대,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네. 대체 밤마다 무슨 일이야? 응? 그 집 때문에 우리 너무 힘들어. 애기 우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어. 뭐야? 아니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저에게 웬 아기라니요. 저희 집에 아기 없다고 재차 말씀을 드렸지만 믿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부터 제게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이 깜짝이야.
정말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울음소리는 매일 절 괴롭혔고 싫어. 아무리 TV를 크게 켜놓아 봐도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어봐도 귓가에 맴도는 아기 울음소리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시달리다가 말은 안 되지만 남자친구 집에서 나는 울음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정신을 반쯤 놓고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보이는 공간이란 공간은 모조리 다 열어봤어요. 그때 남자친구 책상 서랍에서 새하얀 베네 쪼그리 한 벌을 발견했어요. 이거 뭐야 또? 뭐야, 왜 있어? 베네 쪼그리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싸지. 저주 걸린 물건 같달까? 자꾸 들리던 아기 울음소리가 다 이 베네 쪼그리 때문인 것 같았죠. 아기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가 있었구나. 사진에 적힌 날짜는 지금으로부터 7개월 전쯤이었어요. 오빠가 이번 승진 평가만 통과하면 제대로 프로포즈를 하겠다고 약속한 무렵이었어요. 이게 공포다. 나밖에 없다던 사람이 다른 여자가 있을 거라곤, 이렇게 아기까지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죠. 당장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날 배신해? 나는 오빠는 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다 봤어! 미정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뭘 봤단 거야 지금? 남자친구는 끝까지 시치미를 뗐고 이 인간 아주. 한참을 울다 제 친한 후배 예진이에게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어요. 예진이는 당장 절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혼자 있으면 더 서럽고 힘드니까 자기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마음이라도 추스리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멈추질 않았어요. 예진이 집에서도 아기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뭐지? 울음소리는 거실에서 나는 것 같았죠. 이제는 아기가 자지러질 정도로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싫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니 식탁 아래. 피로 물든 치마를 입은 여자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드는데 남자친구 집에 아기를 찾으러 왔던 그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품에 뭔가를 꼭 안고 있었는데 피로 흠뻑 젖어 있는 갓난 아기였어요. 우리 애기 여기 있네. 우리 애기. 저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현관에서 퇴근한 예진이가 돌아왔죠. 언니.
예진아, 집에 이상한 여자가 있어. 곧장 예진이를 끌고 식탁으로 갔는데 그 사이 여자가 깜짝같이 사라진 거예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언니, 대체 누가 있었다 그래? 아니, 여기. 식탁 아래 하얀 뭔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 집에서 본 베네 저고리였습니다. 그게 왜 거기? 거기 있어? 대체 이 베네 저고리가 왜 예진이 집에 있는 건지, 자꾸 아기를 찾는 여잔 누군지 알아야겠더라고요. 당장 남자친구에게 가려는데, 예진아,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언니, 이거 먼저 봐봐. 제게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예진이 집 거실을 찍고 있는 CCTV 화면이었는데요. 저와 예진이는 침실로 들어가고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거실에서 익숙한 아기 울음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진이도 소리에 깼는지 방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울음소리를 찾아 두리번대던 예진이가 갑자기 거실 한가운데 그대로 얼어붙은 것처럼 멈춰 서 있어요. 뭐야? 뭘 봤나? 꿈틀. 식탁 밑에서 새까만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자세히 보니 뭔가를 꼭 끌어안은 채 쪼그려 앉아있는 여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자야? 그 밖에 그 여자. 이 여자. 방금 집에 들어온 그 여자 같아. 다시 자지러질 듯한 울음소리가 났고 저는 깜짝 놀라 손에 든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거실을 가득 울리는 아기 울음소리는 아기가 내는 소리가 뭐야? 아니었어요. 그러면? 식탁 아래에 있던 여자가 내는 소리였어요. 아이고 너무 뭐야? 진짜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찾던 엄마가 아기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아, 사연이 너무 있나 보다. 대체 뭐야? 이 여자 뭐야? 미친 사람 아니야? 언니, 다시 봐. 예진이의 말에 다시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죠. 여자의 얼굴이 조금씩 또렷이 보이는데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를 내고 있는 여자가 저였구나. 새하얀 베네 쪼그리를 껴안고선 제가 식탁 아래 쪼그려 앉아 아기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빙의가 됐나? 베네 쪼그리를 껴안고 아기의 울음소리를 내는 저를 보니 잊고 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 임신했었지. 제가 몇 달 전 임신했었거든요. 충격받았구나. 언니한테 되게 오래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혼전 임신을 하게 돼서 휴직을 낸 상태였거든요. 사고로 애를 잃어버리고 나서 자기라도 애기 혼을 좀 달래주고자 장례식 같은 거라도 조그맣게라도 하려고 그때 베네 쪼그리를 샀다고 해요. 죄책감이 있었나 보다. 저는 오늘도 잃어버린 제 아기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밤엔 아가가 제가 준비한 베네 쪼그리를 입으러 와줄까요?